대동사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대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리는 항상 이런 애들 뒤잖아. 그래서 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as하고 then, 뭐 so도 많이 사용되지.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때 요 동사의 모양 여기를 물어볼 거고, 경우의 수는 딱 이렇게 두 가지이기는 해. 비동사하고 대동사하고, 비동사류를 쓸 거냐, 대동사 두나 일반 동사 대신 쓰는 거 있잖아. 이거 쓸 거냐인데, 앞에 문장에 동사 요 모양을 그대로 갖다 맞추는 거지. 여기가 비동사면 비동사고 일반 동사면 두더지 셋 중에 하나 가는 거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보니까 learned가 있잖아. 과거 동사네. 그래서 did가 되겠지. 그 뒤에 모양도 from my failure, from my success에서 모양이 일치한다. 저게 다요. 자, 그래서 그 밑에 4개가 있는데 그냥 천천히 같이 볼게. 이것도 지금 then이 나왔잖아. 그지? 그 앞에 동사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일반 동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제를 물어보는 거네? 두냐, 디드냐? 그러면은 이건 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모양상 보니까 그냥 현재 시제로 이걸 써주면 되는데, 과거에 수능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 앞에는 현재였는데 뒤에 여기 이제 과거 시간 표현 있잖아. 뭐 10년 전에 보다 뭐 현재 더 뭔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여기 시간 표현이 있어가지고 요게 답이 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then 있어. 그지? 요게 이제 그 케이스에 해당되겠네. 플레이해서 아싸 이게 아니라 요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게 답이 돼야 되는 걸로. 그지? 그 다음에 또 then 이거는 is니까 was 과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as 앞에를 봐야 되겠지? 여기구나. because it is not fortified. is 해서 얘는 이것도 함정이지. 비동사가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일단 수동태거든. 그럼 수동태면은 일반 동사니까 이거 아닌가요? 그런데 수동태는 BPP 아니야.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이걸 맞춰야지. It is fortified.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지? 이거 조심해줘야 돼. BPP에서도 대동사 앞에 짧게 쓰는 거니까 B만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나름 의미가 있는 애잖아. 강조나 도치 두 가지 개념이잖아. 일단 그 정상적인 어순에서, 그지? 요 뒤에 있는 말 중에서 강조를 위해서 부정어를 문두로 옮기게 되면 요때 일어나는 요 도치는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표시하지만 형태는 의문문의 모양을 가진다. 그지?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 구분되어야 되는 게 두 번째는 주어 자리의 명사가 아니라 뭐 보통 형용사나 부사, 또 전면구가 많이 나오긴 하지. 뭐 부사. 그러니까 주어, 명사 역할을 할 수 없는 애가 주어 자리가 나오면 동사 바로 뒤가 주어. 그래서 요거의 수일치를 여기다 맞추는 거 있잖아. 이건 수일치에서 많이 물어보긴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게 돼야 되는 게 형용사보다는 전면구가 많이 나온 게 전치사 명사가 있을 거 아니야? 유명사랑 수가 다를 때. 이건 예문이니까 그냥 바로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거 해당되는 건 요거지. 부정어가 이렇게 문두로 나와서 여기 의문문 같이 생겨먹은 요게 도치가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해석은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쓰면 틀리지. 그지? 뭐 신이
주사위를 던질 뿐만 아니라 또는 가끔씩 주사위를 던진다. 걔네들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저거는 뭐 누가 말했다더라? 스티븐 호핑 박사인가? 뭐 하여간 뭐 물리학 뭐 그 사람 있잖아. 천재. 그 사람 말한 거라. 알 수 없는 얘기야.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거 이걸 먼저 볼게. 얘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10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를 물어볼 거 아니야? 뭐 이 경우에는 보통 뭐 젊은스니까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그럼 동사주어 이렇게 도치가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습관적으로 도치를 한단 말이지. 앞에 동사를 찾는 건데 동사가 tend to fight 다 일반 동사잖아. 그래서 뭐 did가 된 거고. 그다음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긴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도치가 이제 동사주어 도치된 걸 얘기하는 건데 원래 도치가 된다고. 주어 동사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그래서 얘도 앞에 동사가 비동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건 뭐 워냐 워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뭐 did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고로 보면 동사 강조하는 거 있잖아. do 쓰고 동사 원형 쓰는 거. 그지? do like. 정말로 좋아해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패스하고 마지막 하면 돼. 혼동하기 쉬운 걸로. 자, 요거는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중3 때 했던 거잖아. 라이레이레인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거 요거를 숙지가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잘 볼 수 없는 것들, 사실 요거는 참고로 보면 되긴 하겠다고. 타동사인데 쓰러뜨리다. 원래 이게 자동사만 알고 있었잖아.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거는 자동사는 와인드 와운드라고 발음하고 이거는 운디드야. 그래서 야구에서 피처 와인드업 있잖아. 그지? 피 감다, 굽어지다, 그 뜻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 단어가 숙지가 된 상태에서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고 현재 시제 때 얘는 타동사잖아. 이거 왜 라이, 레이, 레인 그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레이, 레이드 이거잖아. 뒤에 목적어 없잖아. 자동사 해야 되겠지? 놓여있다. 이렇게 되는 거. 그 외워서 해결하는 거 있잖아. 그 밑에 7개가 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까지 16번까지 16개가 있어. 한번 해봐. 뭐 기억이 안 나면 박스 안에 있는 단어를 참고를 해줘야 되겠지? 이거만 해보고 넘어갈게 여기는. 하여간 얘는 명사가 있으니까 타동사 레이드 손을 두었다가 돼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이건 현재 시제니까 자동사지. 통계가 이거는 거짓말하다네. 놓여있다가 아니라.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목적어가 아니고 누웠다야. 그래서 라이, 레인 할 때 요거가 돼야 되지. 만약에 이제 현재 시제라고 하면은 3인칭 단수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돼야 되잖아. 이거는 레이드고. 그래서 등 대고 누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4번은 요것도 자동사잖아. 목적 없으니까. 그래서 레인, 그지? 라인, 놓여져 있다지.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요건 병렬 구조지만 뭐 그녀겠지? 근데 이것도 목적 없잖아. 명사 목적어가 아니면, 그지? 목적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가방을 집어들고 떠나려고 일어난 거지. Rise, rose, risen. 그냥 일어났다. 그 다음 raise your hand. 목적어 있는, 그지? 손 들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목적어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다지. 중요한 법적인 질문이 발생했다. 일어나다. arise, arose, or risen. 이거는 arouse 하면 유발하다, 초래하다요. 이를 불러 일으키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질문을 제기한 거지. raised question 하면 질문을 들었다는 게 질문을 제기했다고, 질문을 놓은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있잖아 또, 그지? 그러면은 arouse가 되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의 행동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특이하지? 요것만 보면 이제 나무가 쓰러졌다 해야 될 텐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동사로 쓰러졌다면 fallen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뭐지? 이런 형태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행위자가 있으니까 쓰러뜨려졌다 해서 뭐 특이한 거지. 쓰러뜨리다, failed. 폭풍우에 의해서 쓰러진 거지. 저는 타동사. 근데 쟤는 거의 보기는 어려운데 뭐 무업책이니까 그냥 소개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요게 이제 떨어졌다, 그지? has fallen. 감소했다라고 하지, 그지? 1000명으로 떨어졌다. 저 2는 결과의 2. 구독자 수가 1000명으로 떨어졌어. 그 다음에 요거는 try to open. 문 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게, 그 문이 잠겨 있는 걸 발견을 했다가 되겠지? 요렇게 병렬인 거지. 오형식이지? 이거 목적어 문, 그 다음에 이거 목적격 보호, 잠겨 있는 걸 알아냈다. founded는 설립하다잖아. founded.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조직이 설립되었다. founded. established. 그 다음에 이제 길인데, 요거 이제 목적어 없는데, 요거 우리가 wind가 굽어 있다라는 자동사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강기슭을 따라서 그 길이 쭉 굽어져 있다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목적어가 있는데 밴디지는 붕대란 말이지. 이건 부상 입히다. 붕대를 부상 입히다 말이 안 되잖아. 또 타동사로 감다라는 뜻이 있잖아. 와인드, 와운드. 감았다지, 감았다. 붕대를. 여기 이제 병사들이고 얘네들이 운디드. 전쟁에서 부상당했다. 상처를 입었다. 이제 주제문이 도입부 세부사항 주제문에서 15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야. 159. 미괄식 얘기하는 거지. 159. 요거 할 차례잖아, 우리. 그렇잖아. 자, 그래서 원래 영어는 거의 두 괄식인데 또 두 괄식만 나오면 또 너무 단순하잖아. 그래서 미괄식이 있다. 우리말 어순하고 비슷한 거지. 뭐 도입 주고 뭐 세부사항 주고 주제문 주는 패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시가 이런 거지. 네가 예시잖아, 예시. 처음부터. 네가 만약 사회적인 모임 있고 큰 건물에 너는 엿듣는 거지? overheard? 위에서 듣는 거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거 엿들었어요. The roof is on fire. 지붕이 불 위에 있다가 지붕에 불났대 라는 너의 반응은 뭐겠는가? 그리고 이건 이제 구조적으로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깨알같이 얘기하면 if가 있는 쪽에 이렇게 과거동사를 쓰고 반대쪽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주면 가정법이잖아. 현재를 해석하는 가정법. 과거란 하게 현재를 해석하면 돼. 그래서 저기 주제문 아니고 소제는 나온 거잖아. 저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반응은 뭐겠는가인데 사실 또 소제지 약간 애매하긴 한 거지. 남 말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잖아. 네가 더 많은 정보를 알 때까지 너의 첫 번째 경향, tendency, inclination 은 뭘 건 어느 쪽을 향할 거냐면 안전 그리고 생존 쪽으로 향하게 될 거라. 불났으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우리 주제문에 사용된 이게 나오잖아. 되게 중요하다. For us, 우리가 맥락을 파악하는 게 정보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나온 맥락을 주변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만약 fail to do so, 이것도 많이 나온 페이지, do so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안무정 얘기하는 거지. 맥락 파악을 하는 걸 못해. 실패를 하면 우리는 아마도 판단을 하거나 반응을 너무 빠르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잘못된 결정을 이룰 수도 있다고. 원래 내용은 뭐였냐면 요게 이제 그 노래의 제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불났대. 요렇게 되게 되면 이제 오판에서 갑자기 모임하다하고 뛰쳐나가는 거 아니야? 뭐 그렇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보면 우리말인데 영어는 이게 거의 대부분 일단 이게 많아. 그치? 거의 저거 원래 저렇게 글을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손질을 이제 국어처럼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미괄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 우리말은 서른불로 결론이잖아. 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영어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말처럼 생각하고 그냥 쭉 읽어가면 된다. 무슨 얘기지? 하면서 알 때까지 가면 되겠다. 자, 모든 식당들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 사용하고 있고 뭐 하기 위해서 생생한 정신적인 이미지 뭐 불러일으키려고 음식이나 뭐 디저트 같은 거 뭐 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고객을 끌기 위해서 걔네 특정한 particular establishment 여기서 이제 시설물인데 establishment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확립하다라고 좀 전에도 뭐 얘기를 했었잖아. found
확립된 것 해서 시설물, 그러니까 식당인 거지. 그럼 일단은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끌려고 뭐 한다는 거예요? 홍보를 한다는 거지. 신중하게 선택된 말들을 가지고 뭐 그렇다는 건가 봐. 식당 얘기인가 홍보 얘기인가지. 자, 그런데 요거 의미가 있지. Just like 식당처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비유. 그러니까 주인공은 예지, 자연. 자연. 얘 얘기하는 거야. 식당 얘기가 아니었어. 도입 부분. 그래서 소재가 좀 바뀐 거지. 도입.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부상, 주제문, 뭐 구조 이렇게 되긴 한 거야. 자연도 똑같이 식당처럼 그거 자체에 이 식사하는 시설물을 가지고 있어. 식당이 있어, 자연에도. in a fashion. 요게 이제 연결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 방법이지. fashion은 way. 방법에서잖아. 식당의 재정적인 의존과 유사한 뭐에 대한 의존이냐면 디펜더스 요거에 대한 의존이지. 좀 기네.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것, 고객들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의존하는 거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이 자연세계의 식당은, 즉 자연세계지, 꽂히네 식당이, 반드시 또한 잠재적인 식사객을 끌어모아야 돼. 걔네들이 음식을 샘플로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퍼가 원래 제공하다니까 제공한 것에서 상품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맥락상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요것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요거 이제 저거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 맥락상 요게 뭐 이런 식으로 연결사처럼 뒤에를 조금 손질하면 similarly 한 다음에 요거 빼고 여기서 문장 시작하면은 뭐 똑같은 의미가 되긴 할 거라고. 저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하여간 다시, 그러니까 자연의 식당, 꽃 같은 애들도 뭔가 이제 음식 나눠줘서 고객을 끌어모은다는 거, 꿀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뭐. 그 자연 세계에서는 네온 사인 없고 막 화려한 말도 없어. 그 안에서 잠재적인 식사를 마케팅하는 거, 홍보할 누구한테? 배고픈 동물들한테. 이게 관계대명사면 선생님 이게 뒤에 문장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이 관계대명사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맥락상 자연세계를 데이라고 하자고. 그 안에서 데이 마켓 요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 그거 바꾸라고 할 일은 없는데 요렇게 이해를 하면 돼. 투부정사 나오면 약간 동사처럼 주어는 어딨냐 문맥상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그 자연계에 있는 존재들이 그 식사, 여기서 꽃이 되겠지. 꽃을 배고픈 동물들한테 홍보를 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거지. 식당처럼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당들, 내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식당들은 세계에 꽂힌 거고, 꽂힌 식당.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들은 많은 생명체들. 호스트가 원래 이제 주인이나 뭐 이민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본국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 있잖아. 본국은 아니죠. 떠나온 나라 아니고 이제 이민을 받아들일 주인 나라.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많으냐, 많은. the host of. 어를 쓰기 때 host of 하면 이게 많은. many로 이해하면 돼. 단어는 또 가끔 나오기도 하거든. 뭐 저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뭐 주인 이런 거 아니다 이거지. 생명체들인데 내 꽃을 방문하는 넥타, 꿀이지, 꿀. 즙을 얻기 위해서 다른 가치 있는 자원들. 그래서 어쨌다고 이렇게 쓰여진 언어 사용하는 거 대신에, 네온 사인 사용하는 거 대신에. 그래서 자연계 식당은 광고를 한다. 걔네들의 음식을 효과적으로 뭘 사용해서? 스멜, 냄새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됐지? 그래서 자연계 식당인 꽃은 냄새로 곤충을 유인한다. 냄새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 3번인 거죠. 한글이니까. 그지? 그래서 뭐 사실 여기서는 꽃 얘기 나오는 거는 이렇게 세 개인데 나머지가 좀 선제가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냄새를 하는 거고, 요거는 하나만 잠깐 보면 요건 분사구문인데 사용하면서고,
이게 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에서 끝났잖아. 그럼 이건 뭔가요? 근데 맥락상 여기 이제 에즈에서 이제 인간 식당 이제 만큼 똑같이 효과적으로 음식을 제공한다. 뭐 그런 게 좀 생략된 거지. 앞에 상황을 두 가지 계속 비교를 했었으니까. 됐지? 뭐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해볼게. 역시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미괄식, 여기 이제 뭐 용어도 나오니까 미괄식이고, 마지막에 이제 구문적으로도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비더비니까. 일단 여긴 잘 읽힐 거야. 너는 $1,000를 받겠냐? 한 해. 또는 $1,100를 받겠냐? 한 해. 그리고 한 달. 아, 그러니까 이게 맥락상 1년 안에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얘가 1년 후에가 되는 거네. 이게 인 다음에 기간이나 뭐 후에라는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1년 후에 $1,000를 받을 거냐? 그러니까 1년 한 달, 즉 13개월 후에 $1,100를 받을 거냐? 뭐 이러고 일단 뭐 지금 환율로 따지면 좀 복잡하니까 막 100만 원 받을 거냐? 110만 원 한 달 더 있다 받을 거냐? 뭐 그런 차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포가 단어인데 이거 생각하면 되고 저기 요거 나온 단어거든. 옵션 선택하다 choose.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내신할 때 많이 얘기하네. 이 adapt도 선택하다 채택하다 옵션 옵트 이거란 말이야. 원래 동사가 오포라고. 더 큰 합계의 썸은 양을 선택할 거야. 13개월. 그지? 어디 다른 곳에서 너는 발견 찾을 거냐? 월간 이자율 10%를. 그렇지. 요즘 같은 시대에 한 달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10%면 대단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게 현명한 선택. 왜냐하면 그 이자가 너한테 후하게 compensate, 보상을 해줄 거니까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도 네가 직면하는 기다리는 추가적인 몇 주를 4주 정도 기다릴만 하다 이거지. 10% 이자를 받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second question, 두 번째 질문. 소재가 바뀌었지. 일단 저거 상황이 하나 더 나온 거지. 이제 대조되는 상황에서 결론 준 거지 뭐. 너는 오늘 $1,000 현금을 선호하냐? 테이블 위에 있는, 그러니까 당장 가져갈 수 있는 거야. 한 달 후에 $1,100. 네가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생각을 한다면, 비슷하다면 너는 당장 $1,000. 그치? 당장 100만 원 가져갈래 현찰로? 아니면 한 달 있다가 줄까? 이런 느낌인 거잖아. 이거는 놀랍다. 두 가지 사례에 다 해서 네가 만약 hold out, 억제하고 지연시키는 거 미룬다면 한 달만 더 길게, 그지? 버티면 너는 $100 똑같이 얻는 거는 똑같은데 왜 이런 다른 선택이 있냐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한번 또 나누긴 하겠네. 이제 종합해서 뭐 소재를 좀 구분해보자면 위에 거에서는 충분히 단순해. 너는 figure, 생각을 할 거야. 알아내다, 뭐 생각하다. 나는 이미 12달 기다렸거든? 한 달 더가 뭐라고? 무슨 대수인가? 이런 느낌이고. 근데 두 번째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런 현재라는 것의 도입, 소개보다는 도입은 초래한다, 우리가 만들기에 일관되지 않은 결정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요게 좀 상당히 의사결정을 일관되지 않게 만드는구나. 제 존재가 이게 뭐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과학이 이런 현상을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이라고 한대. 그냥 용어니까 무시하면 되지? 뭐 저런 용어까지 있는 거지. 그래서 저게 뭐냐고,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이. 주제문, 보상이 더 가까울수록 우리의 감정적인 이자율이 더 높아져요. 올라간다는 거니까 감정적 이자율이 더 높이 올라간다. 이것도 뭐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니까 이렇게 되겠네. 올라간다, 더 높게. 그리고 더 많이 우리가 기꺼이 포기를 할 거래. In exchange for. 그것을 교환의 대가로서. 그러니까 뭔가 교환을 하려고 그 보상이 가까울수록 감정적 이자율이 올라가서 기꺼이 저 추가적인 $100를 포기한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게
함의로도 나올 만하지. 작년에 안 나왔는데. 감정적 이자율은 뭘까? 맥락상. 뭐 다 푸는 거하고 좀 상관없이. 이게 나오라고 하는 게 보상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 뭐 저게 아니야? 심리적 만족감? 보상에 가깝다는 게 그게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기꺼이 그 추가적인 $100 포기해버리는 거잖아. 저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여간 선택지를 가볼게. 그래서 1번은 의사결정에 미치는 이 보상의 즉시성, 즉각성의 영향. 괜찮은데? 그지? immediate에서 나온 말이잖아. immediacy. 명사요. 그 다음에 위험 인지의 역할, 인식의 역할, 경제적인 혜택들을 따져봄에 있어서 weigh라는 게 무게를 달다거든. 그래서 잘 무게를 다져보고 무게를 달아서 따져본다는 얘기야. 저 기억해줘야 돼. weight가 무게잖아. 따져본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뭐 전혀 무관한 얘기지. 위험 인식에서 어떤 이제 경제적 혜택을 막 따져보면서 위험 인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잖아. 이거 위험 인식이 아니라 즉시성, 즉각성 이거잖아. 심리적 만족감 가까이 있는 거. 드로백도 단점이지, 단점. 뒤로 막 당기는 거 못 가게. 단기 투자의 단점이래. 경제적인 안정성에 있어서. 역시 투자는 장기로 가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링크, 관계. 이것도 뭐 되려면 될 수 있겠지? 왜냐면은 보상에 가까움하고 만족감 사이의 관계.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뭐 돈 관리, 뭐 미래 성공. 그 다음에 균형 맞추는 거에 필요. 재정적 보상하고 감정적 보상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지. 그지? 감정적 보상하고 재정적 보상이 있으면 이걸 선택한 거잖아. 이게 아니라. 그렇잖아. 돈을 포기한 거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주제문은 마지막 문장. 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원래 무관한 문장은 주제문 확정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많은 경우 다수에선 이쪽에 나오잖아. 어머 주제문이 그래서 이제 무관한 걸 찾는 건데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주제문 같은 게 안 보이면 끝까지 가서 이게 주제문이었어? 이게 가장 이쪽 유형에서 난도가 높은 거라면 높은 거일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구조요. 그러니까 요 세부사항 안에서 무관한 걸 찾는 거라 그러니까 주제문을 확정을 해줘야 된다. 이건 지문 자체는 어렵진 않으니까 한 주 안에 태양이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대. 우리 지구라는 행성에 인류가 사용을 해온 것보다 이런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서 여기까지 또 뭘 통해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태양 에너지가 인간 역사 전체 저런 화석연료 태운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다 줘. 그러면 저거 완전 좋은 거네. 태양 에너지. 그리고 요거 또 역할을 있는 거였잖아. 첨가 부연 그거잖아. 두 번째. 태양이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준다. 그 다음 두 번째. 태양은 계속 빛날 거야. 우리 행성에 앞으로 겁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과 딸기 합쳐가지고 태양이랑 공통점 겁나 많은 에너지 그 다음에 앞으로도 겁나 많이 창창하게 계속 전달할 거다. 두 가지 좀 다른 건데 공통점은 태양 에너지 좋다는 얘기네. 그래서 주제문이 지금 안 나온 상태지. 보통 왜 우리가 주제문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보이면 뭐야 사과 딸기 합쳐야 되는 거라. 일단 주제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태양 에너지가 하여간 되게 많고 되게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 뭐 두 가지였어. 하여간 태양 에너지 좋다는 얘기 같아. 자, 그런데 우리의 도전, 즉 어려움이지? 그건 요게 아니래. 우리가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run out of는 고갈되다지? 바닥나다. 근데 run short를 쓰면 어떻게 돼? 부족해지다고. run short. 이건 부족해지는 거고 이건 바닥나는 거야. deplete, exhaust.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는 에너지가 지금 고갈되고 있는 중이 아니라 다 써버리는. 그건 뭐냐? 문장을 쪼갠 거지. 나라의 법칙.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소스, 자원에 집중을 해왔다라는 게 문제야. 잘못된 자원이 뭔데? 작고 유한한 자원 우리가 using up, 고갈시키고 있는 use up 완전히 다 써버리다. 이것도 고갈시키는 거예요. 이거 강조하는 거니까 완전히 써버리다. 이 동사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석연료 뭐 저런 거에 집중하는 게 문제라는 거구나. 화석연료가 좀 떨어져 간다는 게 뭔가 바닥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 특히 오일, 석유 같은 거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 다 썼으면 이제 없으니까 그지 문제가 된다 뭐 그런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요거 역할은 뭐요? 같은 말 두 번 하기지 표현 바꿔가지고 꼭 이거 해야 되지. 이 유형 35에서 39번까지 31, 34도 마찬가지지. 정말로 모든 역시런 화석연료들 우리가 오늘날 쓰는 그거는 단지 태양에너지야. 수백만 년 전에. 그리고 매우 작은 부분, 그것들의 매우 작은 부분이 이 지하 깊은 곳에 프리저브, 보존되어져 있다. 이거 무슨 얘기 이해되니?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려면 최초에 뭐요? 태양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태양이 식물한테 에너지를 줘서 동물이 그거 먹고 죽어가지고 수십만 년 지나서 석탄, 석유가 되는 거니까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요거랑 같은 말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즉 되게 작고 유한한 자원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걔가 지금 뭐냐면 되게 작은 부분이란 말이죠. 요게 이제 같은 얘기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해석적으로 문법적으로는 관계대명사 얘 위치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솔라 에너지지. 문맥으로 간 거요. 그래서 왜 그 태양 에너지의 되게 작은 부분이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게 화석연료잖아. 되게 작은 유한한. 오케이? 그래서 왜 이거를 문법으로는 되게 좋은 지문이긴 하지. 여기를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 해석은 잘 되겠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앞에 문장이 하나, 문장이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는 걸요. 해서 접속사 역할까지 해주는 게 관계대명사. 뭐 그거였잖아. 하여간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문제를 제기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태양에너지에 집중하라는 얘기겠네. 저렇게 많은 거. 여기다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노력. 기술을 개발하려는 화석연료 사용하는 좀 이상한데? 화석연료를 사용한 기술 개발이니까 걔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다. 이게 플러스잖아. 근데 지금 화석연료는 지금 어떻게 계속 마이너스 요소로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 방향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게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our challenge, 우리의 도전 그리고 기회는 어디에 있냐면 배우는 데 있는 거야. 효율적으로 값싸게 사용하는 거. 훨씬 더 많이 풍부한 소스, 자원을. 근데 그게 새로운 에너지, 태양 에너지지? 스트라이킹, 때리는 우리의 행성을 매일매일 태양으로부터 있었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현재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5번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걸로. 주장이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말바꿈 어구의 이해라는 걸 보면 잠깐만 책을 보면 아까 우리가 짚어준 것처럼 wrong source가 small, finite one, coal, natural gas, oil, fossil fuel 다 같은 말인 거잖아. 그지? 이렇게 묶어서 이해해주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가봐. 이제는 빈칸. 빈칸이 마지막인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빈칸 문장 확인하고 위에서부터 주제문을 찾아가지고 같은 내용 두 번 집어넣기잖아. 그지? 그거라고. 한번 해볼게. 주제문을 찾아야 돼, 역시. 이거는 이 표현을 잠깐 먼저 한번 볼게. far from. 저번에 이제 했던 거랑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이걸 본 적 있었거든? He is the last man 아까 to tell a lie. 이렇게. 그래서 the last 하게 되면 이 표현 자체가 부정표현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야. 거짓말하는 최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하면 이게 이 표현도 있어. 저기 나온 he is far from telling a lie. 이거 좀 한번 연상해서 좀 이해하면 외울 수 있어. above도 되고.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건데 결국 다 부정어야. 직역하면 그는 거짓말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거짓말을 안 하는 애야. 그리고 또 그는 거짓말하는 것보다 위에 있는 애야. 초월한 애야.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한다 해서 이런 애들 다 부정 표현이라 해. 낫으로. 특히 이제 예를 그냥 낫으로 이해해도 되는데
태글롱 따라가는 건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되는데 문두에 나오면은 우리말로는 뭐뭐 하기는커녕 오히려 뭐 한다 뭐 이게 좀 더 좋긴 한데 그냥 안 한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안 따라가는 거야. 일단 기억해 줘야 돼. 자, 일단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뭔가 오류가 있는 뭔가를 말했다. 아차 싶은 거지. 그럼 우리는 멈춰. pause 중단하는데 잠깐 멈춰. 뭐 하기 위해서? to correct it, 그 잘못된 걸 수정하기 위해서 뒤돌아가는 거를 하기 위해서 역시 잠깐 멈춘다. 둘 다 뭐뭐 하기 위해서네. 그러니까 뭔가 말실수를 하고 나면은 수정하기 위해서 잠깐 멈칫한다는 얘기요. 그 상태에. 그럴 때 우리는 제스처 동작을 멈춰요. a couple of는 원래 이제 몇몇에 several 정도 되는데 100 밀리세컨이니까 밀리세컨은 100만 분의 1초니까 하여간 뭐 되게 짧은 시간이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동작을 멈춰. 우리가 말하는 걸 멈추기 전에. 아우 좀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그 동작을 중지하는 거랑 말을 중지하는 거랑 뭐가 먼저인 거요? 얘가 먼저지. 얘가 나중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주절이잖아. 그지? 물론 여기 상황도 필요하긴 하겠는데 뭔가 말실수를 하고 나서 수정하려고 할 때 동작을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말을 멈춘다는 얘기야. 여기 서로관계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such sequence 여기도 나오죠. 앞에 나온 그러한 순서는 순서 suggest 시사한데 이거 제한 아니지. 이 놀라운 개념을 보여준다 해도 돼. 우리 손이 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를 뭐 하기 전에 우리의 의식적인 마인드, 정신이 하기 전에는 뭐요? 알기 전에가 되겠지. 여서맥락상 너무 알기 전에. 정신보다 손이 먼저 안다는 거지. 그지? 말할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먼저 그 말할 것을 뭐 인지를 한다, 뭐 안다, 뭐 그런 얘기지 뭐. 그러니까 얘가 먼저 알아.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뭐보다 이 정신보다도 약간 애매하네 이게. 동작이 하여간 얘가 정신보다 먼저 알아. 그러면은 화살표 이렇게 할까? 정신보다 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 좀 어색한데 이렇게 하면은. 역시 동작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정신이 있어. 이렇게 해야겠구나. 똑같이 가려면. 하여간 얘가 먼저야. 그지? 그래서 뭔가 말 수정에 있어서 동작이 먼저 안다. 선호관계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으네. 그지? 그리고 in fact 강조까지 해주네. 사실 이게 종종 사실이다. This is the case 할 때는 이게 사례가 아니라 true로 그냥 단어처럼 외우는 거지. 하나의 표현이지. This is the case 사실이다. This is not the case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흥미로운 현상을 얘기한 거잖아. 뭐야? 동작이 말보다 앞서고 동작이 우리의 생각보다 앞선다는 얘기잖아. 뭐 이런 상태지. 오케이. 그래서 제스처는 정신적으로 말을 프라임의 동사지? 동사자리니까 연상을 해보자. 프라임 한다. 뭐 하기 위해서? 올바른 용어가 우리 입술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위의 맥락을 봤을 때 제스처가 말을 뭐 만든다든지 뭐 준비시킨다든지 뭐 그런 정도 좋은 말이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저건 진짜 준비시키다는 뜻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동작이라는 게 정신을 말 수정하는데 준비를 미리 시켜주는 걸로. 소재 다 나오고 주제 다 나온 것 같으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스처하는 거 막음을 당할 때, 그러니까 프리벤트 못하게 하는 걸 당할 때, 프리벤트 A 프롬 ING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하게 될 때
동작을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덜 유창하게 말을 한다. 왜냐면은 그 제스처가 말을 준비를 시키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유창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걔네 말이 멈추게 돼요. 홀트도 스탑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이건 형용사로 쓰였지만은 멈추게 되고, 왜냐하면 걔네 손이 더 이상 supply 그것들한테 다음 말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them 같은 경우에는 them이 가리키는 거는 사람들이겠네. 사람들한테 말을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다음. 그 다음에 not being able to gesture. 제스처를 동작을 할 수 없는 것은 가지고 있어 다른 역시 해로운 효과들을. 여기도 보면은 뭔가 제스처 할 수 없는 게 안 좋은 건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닌 거네.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점들이 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열거니까 뭐 날릴 수도 있겠죠. 한 개 정도 보고 뭐 눈에 잘 보이는 거 이런 거네. 유용한 정보도 덜 기억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 말을 준비시켜서 말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기억력이나 이런 데에도 되게 뭐 영향을 안 좋게 미친다. 그래서 이 태글롱 따라가는 거요. 뭐로써 말에 서툰 동반자로서 졸졸졸 뒤따라가기는커녕 제스처는 뭐냐? 일단 어감으로 보면 긍부정에서 뭐가 돼야 돼? 제스처는 일단 좋은 거잖아. 그리고 아까 여기서 비교하기를 동작하고 말이 있었잖아. 그러면은 동작이 중지된 말도 중지가 되는데 얘가 먼저 중지가 되는 거고 동작이 다 준비시킨 거. 그러니까 동작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제스처 동작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고 동작이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제스처가 뭐 저걸 위에 거를 생각을 하면 뭐 동작에 앞서서 뭔가 말을 준비를 시킨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렇지? 뭐 여기 있네. 그지? 근데 여기 문장이 아니더라도 뭐 뒤에서 뭐 무수히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뭐 저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지? 저기가 그냥 가장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우리가 뭘 말할지를 의식이 하는 것보다 먼저 알고 있다. 그래서 말을 준비시킨다. 저거를 근거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존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제스처가. 제스처는 우리 이야기요, 서사, 내러티브의 리듬을 방해해야 한다. 중단시킨다. 좋은 말 들어와야지. 우리의 제스처는 우리 생각에 선도하는 역할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끈다는 거지. 가능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앞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스처는 illustrate, 묘사한다. 우리 말에 그 사후 생각, 그 나중 생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forward thought이야지. 우리 after thought이 아니라. 그지? 말보다 앞서는 거야 되니까. 순서네. 그래서 여기서 뭐 시퀀스라는 거 있으니까 그 순서만 생각하면 되겠네. 앞선다. 이거가 중요하겠네. 그 다음에 4번은 동작은 감춘다. 이거 안 좋은 말이잖아. 이렇게 우리 말에 깊게 놓여져 있는,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니까 의도를 감춰. 말의 의도를 동작에 감춰준다. 그 다음에 동작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우리의 인지 기능과는 무관하게. 왜 제가 먼저 준비시킨 다음에 그지?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2번을 답으로 보면 되겠네. 요거는 여기도 조금 해석하기 좀 그럴 수 있어. 근데 처음부터 볼게 이건 차라리. 일단 그래도 디스파잇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일단 첫 문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지? 차이에도 불구하고지. 과거와 미래에 뭐 차이가 있겠지만 또 what has happened, 발생한 것, 과거, what is to come, 다가올 것, 미래. 뭐 똑같은 말이지. 과거, 미래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디아가 나타나 시사될 수 있다. 이거 가주어, 진주어, 콤마 굳이 찍어가지고 구분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디스파잇은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전면구라고 보면 돼. 이거 이제 뭐 동격이긴 한데. 하여간 뭐 저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이제 시사될 수 있냐면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해 또는 뭐 느낌, 감각, 과거에 대한 이해는 항상 영향을 받았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 또는 견해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준 거야. 그러니까 첫 문장 일단 중요할 수 있잖아. despite 나오니까 소재에는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건 좀 상식적이진 않지. 왜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상하고 이런데 미래가 과거 이해된다고?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알 수 없는 말들이 쫙 나오는데 적어도 revolutionary, 뭐 nationalism, communism 이런 걸 통해서 이거 예시라는 것 정도만 파악해도 그럼 첫 문장의 주제문이었잖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만 보면 이 형용이라는 건 항상 look to the past, 과거에 의존을 해요. 뭐 하기 위해서? 걔네들의 미래에, 여기 cause는 이유가 아니라 그 대의 명분할 때 그 대의에게 어떤 미래 대의의 틀을 짜기 위해서, 이때 look to는 lookat이 아니니까 의존한다는 건데 그냥 과거를 바라본다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것도 뭐 많이 나오는 거라 또 as is 이렇게 나오면 뭐뭐인 것처럼은 as가 마치 뭐인 것처럼 주어 동사인 것처럼이지. illustrated 예증되는 것처럼, 증명이 되는 것처럼, 무슨 전체주의나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사례에서 뭐 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두 번째 얘기 예시는 뭐였냐면은 미래에 대한 그 대의라고 하는 얘를 틀을 짜기 위해서, 이게 틀 짜는 거잖아, 프레임. 요걸 하기 위해서 과거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 이걸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럼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맞나? 잘 모르겠는 상황 아니야? 저게 좀 어려워, 내용이. 그래서 왜 안 맞는 것 같지? 그럼 일단 이게 확실하긴 하니까 얘 기준으로 가자고. 우선 이거 반대되는 예시 아닌가요?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 역접의 연결사가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들도 계속 예시가 나오니까 저거에 대한 예시라서 논리적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라고 봐야 돼. 그래서 알 수 없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 그렇잖아?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예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첫 문장 주제문이다? 그것만 파악하면 돼. 그럼 핵심은 뭐였냐면은 요거요, 요거. 그지? 요거, 그냥 요 문장이었어. 그래서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준다. 요것만 집중을 해보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rather than도 나왔네. 그럼 이제 반대쪽이 주제문 되는 거잖아. 이쪽이 아니라. see 보는 거 대신인데 이것도 하나 정도 지우자. 그 과거의 손이라는 게 그냥 과거잖아. 과거가 항상 미래를 형성한다 라고 보는 것 대신에, 이거 지각동사니까 이제 저 원형 나온 거지. 그럼 저도 말로 표현해 보면은 과거가 미래를 형성한다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마도 그것은 이것도 이제 맥락상 여기 미래냐 과거는 좀 애매한데 문맥상 과거이긴 해야 돼. 과거는 보여질 수, 간주될 수 있다. 반대로. 오케이. 그 반대니까 첫 문장 저게 나야 되잖아. 과거라는 건 미래 관점으로 과거를 보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주제는 여기 나오기는 했어. 요게 요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어쩌거나 말풀이 대시는 묶어서 빼버릴게. 그럼 요거는 뭔가요? 하면 이게 with 명사 분사 그거 있잖아. 이거 주어처럼 동사처럼 해석하는 그 부분이요. 그러면 빈칸은 뭐 하면서 뭐 한 채로잖아. 과거가 빈칸한 채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빈칸은 이해되지? 이렇게 여기도 해석이 좀 약간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끊긴 거잖아. with the past,
빈칸. 그럼 빈칸 자리는 형용사 정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모양 어떻게 되나? 아, 수동이구나. 과거가 빈칸 된 채로네. 그지?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가야 돼? 이거잖아. 이거 그대로 하면은 과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미래의 영향을 받는다. 뭐 받는 채로 뭐 이 말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하여간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주는 거야.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방향만 좀 잘 잡으면 돼. 그래서 선질 가볼게.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는 과거요. 그지? 여기 빈칸에 주어는 과거요. 그러니까 미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야 돼. 과거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지향에 형성된다. 어쨌거나 이거 빼면, 그러니까 우리 비유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과거는 미래에 의해서 형성된다. 얘가 원인이니까 1번 괜찮은 거거든. 미래가 과거를 형성하는 거. 그 다음에 과거가 다 몰라도 이게 remain untouched,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거 얘기하는 거지. 과거가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과거 그 자체로서 그대로 자격을 부여받는다? 아니지. 그 다음에 3번은 과거가 미래에 어쨌거나 기대를 빼서 미래하고 단절돼 있어? 영향을 주면 연결돼 있는 거지. 과거가 잊혀졌어. 뭐에 상관없이 우리의 과거 사건이 미래가 없네. 그 다음에 과거, 여기도 미래가 그냥 없잖아. 미래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서로 기록됐다. 역사적 사실로서 과거가 뭘 기반으로? 순수하게 증거 기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얘 자체는 기술적으로는 풀 수 있다고 봐. 이게 주제문이니까. 그잖아? 그지? 오히려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내신은 좀 다른 문제라서 이거 한번 생각만 해보고 갈게. 이게 작년은 3월달 모의고사 좀 많이 어려웠다? 6월보다 훨씬? 이게 뭐야? 이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혁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왜 혁명은 언제 일어나는 거니? 현실이 멋 같을 때 일어나는 거 아니야? 다 갈아엎어버려 이런 거잖아. 그러면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혁명에 동조시켜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미래상, 밝은 미래상을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니야? 미래 대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 미래 대의를 짜려면 이렇게 나를 따라와라 하려면 어떻게? 과거가 멋 같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도 혁명을 일으키려면 과거를 멋같이 만들어야 돼. 미래를 기준으로. 그래서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준다는 게 공산주의가 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내용 한번 생각해 보면 미래는 종종 또 간주가 되어지는데 뭐 다양하게 잃어버린 시대의 복원으로서, 그러니까 미래는 잃어버린 시대에 대한 복원이다. 또 뭐로써? 여기 지금 병렬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서가 되는 거지. 그럼 잃어버린 시대의 복원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래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하려면은, 야, 우리는 잃어버린 과거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 다시 되살리자. 그러니까 과거를 잃어버린, 즉 뭔가 부정적 요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이것도 사실 거기서 나온 그 얘기긴 한데,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 소재가 가끔 나오거든. 들어본 적 있니? 유명한 책이요. E.H. 카 뭐 하여간.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거에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가, 역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미래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다시 말하면 이 과거라는 사실, 여기도 나오죠. 과거라는 사실은 그냥 팩트인데 이미 벌어진 거 아니야? 한국전 뭐 이런 거 있다. 2차 세계대전 있다 쳐. 현재 누가 이 과거 역사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전쟁이었다, 나쁜 전쟁이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동일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도 향후의 미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꾸 바뀔 거란 말이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현재를 기준으로도 과거가 자꾸 재창출되는 거야. 근데 현재 기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래 기준이 되겠지?
미래를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과거를 잃어버린 시간으로에 대한 복구를 할 거야. 그러면 과거는 잃어버린 시간이니까 되게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과거에 대한 틀을 짜는 거지, 인식을. 그 다음에 확립된 것에 대한 복원, 복제라고 하는 게, 그럼 결국 미래도 과거에 이렇게 좋았던 게 있었으니까 다시 만들어진 그 과거의 것을 다시 만드는 거니까 이번에 과거를 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델, 또 모형인데 후세에 전해지는 거래. 영웅적인 시대, 한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라고 하는 거는 또 이미 과거에 우리 영웅 역사 전해진 걸 다시 복원하는 거다. 역시 과거를 좋게 생각하는 거. 뭐 긍정적인 서술, 뭐 부정적 서술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럼 미래에 대한 모습 자체가 과거에 대한 재평가, 역사 해석을 한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역사 글은 또 뭘 기반으로 하냐면은 미래의 결과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거를 기반으로 하는데, 근데 그게 동시대인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었던, 이것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1950년이라고 쳐. 지금 뭐 2026년이라고 쳐. 그러면 요 중간에 언젠가 한 2000년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현재 기준에서는 얘는 뭐요? 과거지. 그지? 그런데 그 얘네들 입장에서는 얘는 뭐요? 미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역사라는 글을 서술을 하는 거는 얘 기준에서는 미래가 되는 이거를 우리 기준에선 과거였던 거를 이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동시대인이라는 거는 이때에 아직 다가오지 않았던, 얘네들은 이때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앞으로 그 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모르는데, 우리 입장에서 다 과거이니까 얘네한테 미래인 얘 자체도, 그지? 결국은 다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여기를 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사건이 있다 쳐.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지? 여기서 미국이 탄생하고 패권국가가 탄생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요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알 수 없던 이 미래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요 미래가 요때 당시에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준 거잖아, 역사가들은. 그 얘기야? 그래서 왜냐면은 역사가들은 혜택이 있으니까, 힌드사이트 밑에 있잖아? 통찰력이 뒤를 돌아보면서 본 통찰력. 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과거라고 하는 것은 nothing more than 그냥 온리로 그냥 외우는 거지. 고작 해봐야 미래들의 축적이니까. 우리의 현재,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인 미래의 축적이니까. 여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결국은 이 과거라고 하는 것 자체, 현재 우리 입장에서 어차피 과거들이 쌓여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요 역사 글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결국 우리 현재 시점에서 요때 요 사건을 평가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는 요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요때 당 사람들은 요 사건이 어떤 미래에 영향을 줄지 모르니까, 뭐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 대한 해석, 역사적 해석은 요때 기준으로 미래엔 얘가 영향을 준다는 걸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헐루시네이션은 최근에 많이 나온 단어지. 본 적 있어 이거? AI가 문제가 되는 게 헐루시네이션이 많이 발생해요.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에서도 최근에 좀 보이긴 하더라. 자, 일단 센서리 organ, 감각기관이요. 유일한 채널, 통로야.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두뇌하고 외부 세계하고, 그러면 두뇌하고 세상, 외부 세상이 있어. 요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하는 게 감각기관이다. 감각기관, 뭐 눈, 코, 입,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해서 요약인데, 이게 좀 길었다 싶었나 보지? 두뇌는 not designed, 설계에 고안되지 않았어. 센스, 감지하도록 그거 단독으로
그러니까 두뇌 자체는 외부 세상을 감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왔네. 뭐야, 그럼 주제문인걸? 이게? 그치? 주제는 알겠어. 아까랑 비슷한 느낌도 있네. 노출된 두뇌는 니덜 나오면 놀이 있어야지. 둘 다 아니다지. 그러네. 그 빛인데 두뇌 위에 빛나는 빛을 감지할 수 없지. 두뇌에다가 빛을 쏴준다고 빛이구나 알 수 없다는 거야. 눈이 세지, 그지? 그리고 또 두뇌를 건드리는 뭔가도 느낄 수도 없고 감각기관이 없으니까 두뇌 자체는. 그래서 사실 환자들은 종종 깨어있대. 뇌수술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게 도와줘요. 외과 의사가 두뇌의 특정 구역을 분리하는 것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지문이 나올 때 그 TV 드라마에서 누구지? 박은빈, 우영우 있잖아. 그 천재 미치광이 외과 의사. 혹시 그런 거 작년에 본 적 있냐? 거기 그 뇌수술하는 장면 나오잖아. 근데 처음에 얘기가 안 되는데 그거 보니까 얘기가 되더라고. 뇌수술할 때는 마취를 안 한대. 그래가지고 환자분 말해보세요 해가지고 뇌 특정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말을 못하면 여기는 그 언어 중추가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안다네? 뇌 수술할 때. 그래서 뇌 수술할 때 두개골 열어놓은 상태에 마취를 안 한다는 거야. 뇌는 안 아프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해.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넘어갔다 쳐.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 나와? 칸트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를 인용 나왔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예시는 몰랐다 칠게. 이건 뭐 좀 전에 그 우영우 가지고 얘기했다 치면 이런 두뇌의 특징을 알았어요. 겁나 오래전에. 걔가 뭐라고 말했을 때냐면 요게 중요하다고. Nothing is in the mind. 마음, 정신 속에 그 어떤 것도 that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 감각기관을 거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중부정이잖아. 즉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은 감각기관을 거친다는 얘기야. 뭐 관계사절 한번 끊어보면 이중부정은 좀 저렇게 머릿속에 그 어떤 것도 감각기관을 거치지 않은 것은 없다. 둘 다 넓은 모든 것은 감각기관을 거친다가 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두뇌 속에 있는 모든 거는 감각기관을 거쳐서 이 세상에 있는 외부 세상에 정보가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컨셉은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또 실험을 하는 거야. 자원봉사자들이 눈 가려진 채로 있고 놓여지는 거. 따뜻한 물 탱크, 감각 무슨 박탈 탱크 이런 게 있는데 걔네가 감각을 박탈하는 탱크 안에 있으니까 걔네들은 곧 뭘 경험하냐면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무슨 hallucination, 환각을 겪는 거고 또 뭐뿐만 아니라 일관되지 않은 사고 패턴, 정신도 이상해진다 해서 뭔가 좀 안 좋다는 느낌 정도만 생각해보면 감각이 박탈되면 애들이 맛이 가는구나 그 정도 느낌만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실험으로부터 뭐가 분명하냐 이렇게 된 거지. 요거는 이제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 선지가 맞지? 어쩌 이거 못막기 위해서가 되겠지. 여기가 중요하겠네 여기 그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성격, 지성을 제공하는 두뇌가 되는 거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즉 두뇌가 정상 기능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이거 아니야? 감각기관을 통한 외부 정보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이거 그치? 요 내용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돼야 되겠지? 안 그러면 그 직전에 그 실험에서 사람들이 맛이 갔으니까 선체를 볼게.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입, 정보의 투입을 필요로 한다고. 1번 괜찮네? 그지? 계속 감각기관 정보가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2번, 두뇌는 명확하게 분리한대. 현실과고 착각을 분리한다. 왜 앞에서 착각 겁나 했는데? 그지? 그 다음 우리는 이성에 더 많이 의존해. 이성 얘기 나온 적이 없어. 감각의 요소보다. 감각이 있어야지 두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돼. 그 다음 4번은 두뇌는 선택적으로 감각 정보를 수용한다. 이거 아니지. 선택적인 거 아니지.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된다 했었잖아. 이거가 나름 좀 매력적인 오답일 수도 있어. 셀렉티블리 이거 하나로 지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각각의 감각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다른 거. 감각기관끼리 관련이 있는 게 두뇌 얘기가 나와야지. 그래서 답이 1번이고 이것도 한번 보충 설명해 주자면
이게 또 유명한 감각 박탈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 했대. 그러니까 따뜻한 그 수조, 그러니까 이제 뭐 목욕탕 같은 거지. 따뜻한 여기다 이제 사람을 앉아 있게 한대. 근데 이제 모든 감각을 다 차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이 물 온도는 우리 체온하고 비슷한 체온으로. 그러면 이제 아무런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그러니까 얘가 맛이 같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실험 자체를 내가 찾아봤는데 이 상태에서 한 뭐 4, 5시간 있다고 이랬지? 이거 할 수 있겠어? 4, 5시간? 알바를 100만 원 줄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을까? 하여간 이것도 되게 잔인한 실험인데 이런 실험을 했었다잖아.